가능성이 예상되는, 그치? 출제 예상 최대치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원래 1번, 2번인데 순서를 좀 바꿀게. 2번부터 할게.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이 이제 도형에 대한 최대치수인데 어차피 이거 오늘 다 하지 못하고 2번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 2번이 이제 확률의 최대치수야. 확률의 최대치수. 확률 자체를 딱 확률 상수가 아니라 뭔가 n을 포함되어 있는 어떤 형태의 변수를 포함한 형태의 어떤 최대치수가 될 수 있거든. 자, 이런 경우일 때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확률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야. 첫 번째가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수학적 확률 알아? 수학적 확률 알아? 뭔가 어떤 시행을 해.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지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그 시행에 따라서 나오는 그 결과들이 다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그랬을 때 총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그걸 이제 근원 사건이라. 근원 사건의 총 개수, 표본 공간 대비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의 개수. 를 수학적 확률이라 그래. 미안해. 쉽게 얘기해서 너네 오늘이 확률 시간 아니까 간단하게 윷놀이 해봤지? 이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를 해. 그 행이냐고. 알겠지? 배와 등이거든 이게. 배와 등인데 얘 행이고 얘 행이야. 그래서 방금 배와 등의 중간 발음은 뭐지? 이게 배야? 뭐지? 이게 배야? 배처럼 이게 등이야? 등이 이렇게 생겼어? 등이 판판하잖아. 이게 배다 이거. 배, 등. 자, 근데 배가 나올 확률이 몇이야? 이러면 족되는 거다. 이러면 망한 거다. 이거 수학 정확히 모르는 놈이다. 이게 생긴 게 다른데 어떻게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볼게. 흰 공이 99개 있고 검은 공이 1개가 있어. 다 똑같이 생겼어. 한 공은 공을 탁 뽑았어. 흰 공이네. 검은 공이 나왔어. 두 가지 말고 다른 경우가 없네. 그러면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이거네. 조졌다 이거. 다 속여 먹을 수 있지. 막 이렇게 막 설득을 하는 사촌 동생한테, 야, 내가 그 대신에 이 검은 공 나오면은, 야, 네가 검은 공 해. 네 검은 공 나오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네, 형은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야. 10만 원만 네가 줘. 그러면 막 흰 공은 막 계속 쳐넣어. 형 뭐 하는 거야? 어차피 경우에서 똑같아. 흰 공 계속 쳐. 그만 넣으면 안 돼. 검은 공은 어차피 똑같아. 막 9총 9억 개를 검은 공 보지도 않아. 밑에 깔려갖고 손도 어차피 안 들어가. 내가 10억 줄게 하자 말해서. 이런 거는 확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거와 이거의 빈도가 다르잖아. 빈도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빈도가 똑같을 때 쓸 수 있는 확률 계산법을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 그래. 그런 애들은 그게 가정돼야 되고. 근데 너무 딴 얘기를 너무 심하게 했는데. 아무튼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애들 뭐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주사위 2번 던지는데 주사위의 눈의 합이 뭐 5가 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센단 말이야. 쉽게 센단 말이야.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걸 센단 말이야. 그 경우의 수가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특징상 이 얘네들이 표현 자체가 컨비네이션, 퍼미테이션, 하이퍼블리티 등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그럼 이런 애들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은 팩토리얼로 다시 표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야. 그래서 수학적 확률에 관련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게 100개가 아니라 n개가 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해서 뭐 해야지로 가서 대야지로 갔는데 해야지로 해 대야지로 가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면은, 여러분 이런 경우일 때는 방금 배웠던 저 전략 있지. 이 전략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게 예전에 막 카톨릭 때 항공대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연도가 15년, 16년이야.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이거. 지금 뭔가 대세의 흐름은 최대 최소거든. 최근에 계속. 이거 한번 이제 나올 때 됐어. 자, 두 번째는 확률 계산할 때 이제 수학적 확률 말고도 뭐 고배법칙 같은 거 있잖아. 고배법칙. 계속 곱하기로 연결하는 거, 그치? 그런 거 중에서 특히 독립시행이라는 게 있거든. 독립시행. 맞아? 동일한 시행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랬을 때 몇 번 성공하나. 그럼 이런 애들은 확률의 구조가 기억나? 뭔가 이런 구조가 되지. 확률의 특성상 뭐 100번 시도했는데 뭐 10번 되라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구조가 뭐 100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되고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애가 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맞아?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통째로 치환해서 X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특성상. 이게 1 빼기 X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식 자체가 그냥 X에 대한 다항식이 돼버리면서 이거에 대해 최대 치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무슨 말 이해가?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구하고 이거는 이게 안에 뭐 어떤 지랄 뽕이 막 들어가 있더라도 그냥 일종의 치환을 해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다 이거야. 오케이?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일단. 아 맞아. 엄청 재밌는 문제가 있어. 자 5페이지 한번 봐봐. 5페이지. 유제 9-1번이 있는데 이게 올해 한양대 에리카 문제야. 올해 한양대 에리카 문제. 실제 한양대 에리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이거야. 이날 애들 내 제자들 중에서 에리카 시험을 보러 간 애들이 많았을 거야. 에리카가 되게 좋은 학교인 게 뭐냐면은 토요일 날 시험 보는 학교가 엄청 많아. 10개 가까이 돼. 그러니까 수능 끝난 그 토요일에 학교가 엄청 많다고. 시험 보는 학교가 웬만한 학교 다 봐. 물론 이제 연대가 이제 수능 전으로 넘어갔으니까 연대는 빠져서 여전히 학교들이 엄청 많아. 뭐 근데 인기 학교가 막 건대도 있고 뭐 또 뭐 있어. 서강대 보지, 또 경희대 보지, 또 뭐 보지, 뭐 숭실대 볼 거고 뭐 또 뭐 있냐, 항공대도 있고 당국대 뭐나 아무튼 겁나 많어. 근데 그 동선이나 이런 걸 파악했을 때 뭐 4개 보고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많이 봐야 2개인데 뭔가 손이 안 가게 되는 그 동선이랑 그 위치인 학교가 에리카야. 시간대도 막 낮 시간대고. 그래서 에리카 약간 소외받는 그런 게 있어. 원래 수능 전이었었는데 옮겼거든 수능으로. 그래서 자기가 중위권 대학을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가고 싶다. 최저 2개야 뭐야? 그거 맞출 수 있는 에리카가 진짜 꿀인 학교야. 가성비가 높다 이거야. 실제로 애들도 많이 빠지고 실제 그날 시험장 가면은 애들 별로 없어. 굉장히 좋은 학교다 이거야. 아무튼 그런 학교였는데 이게 올해 문제였어. 올해 문제였는데 애들한테 카톡이 엄청 많이 왔어. 문제가 좀 이상하다. 문제 오류인 것 같다. 그래 나도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봤더니 나도 처음에 그래. 문제 오류인데? 라고 나도 맨 처음에 그랬어. 나도 심지어. 그랬더니 시험장 갔을 때 분위기가 어떻겠냐. 어떤 애가 되게 생생하게 그걸 제보해 준 애가 있었어. 에리카 시험장에 딱 갔는데 시험장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딱 들어와서 시험 감독 같은 교수 같은 사람들이 오거나 이제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딱 있어. 그럼 이제 애들 막 시험 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맞이하게 된 거지. 유제 9-1 문제. 문제 읽어봐. 이행계의 면을 갖는 뽀록 물론 이제 많이 당황했겠지. 그치? 볼록이야 물론. 뽀록 다면체는 얼마나 야비한 다면체길래. 굉장히 야비한 다면, 뽀록 다면체니까. 굉장히 야비한 다면체다. 볼록 다면체인데, 일단 여기서 애들 몇 명 이제 당황한 거죠. 볼록이 뭐지? 볼록이 뭘까? 하면서 이제 교수를 쳐다본 거죠. 한두 명이죠. 뭐라고 얘기할 줄 알고. 교수는 뭐 모르지, 개뿔. 이 사람 뭐 수학과 교수도 아니고. 같이 이렇게 뭐 눈싸움 하다가 별거 없으니까 내려봐서 맞아 읽었어, 이제. 볼록 다면체. 이제 모르면 이제 넣어보면 되는 거니까. 뭐 정육면체 뭐 이런 거 말하나 보다. 대충 해석하고 들어갔어. 자, 각 면에 1서부터 2n까지 숫자를 박았대. 예를 들어 n이 3이면은 6면체 1, 2, 3, 4, 5, 6 6개를 박은 거야. 됐지? 이 볼록 다면체를 2번 던졌으니까 주사위 생각하면 되는 거야. 던졌어. 처음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 몇이야? 3개, 홀수 3개잖아. 만약 6개면은. 홀수가 나올 확률 몇? 2분의 1, 그치? 짝수가 나올 확률? 그럼 뭐 문제 마저 읽어봐. 첫 번째 홀수, 두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의 최대값. 4분의 1로 항상 일정한 줄 알았는데 최대값.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그때부터 표정이 이상해지죠. 욕하는 애 살짝 들려. 뭐야. 맞아. 맨 처음에 이제 막 눈 다시 씻고 보겠죠. 그러다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할아버지가 땅콩을 먹고 있었대. 근데 이제 한두 명 갑자기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먹기가 좀 민망한 거야. 내가 이거 뭐 줄 수도 없고. 근데 너무 많은 애들이 쳐다보는 거야. 이게 뭐가 자기가 잘못된 건가. 땅콩 먹는 걸 이제 멈췄대, 이제. 뭐, 시무룩하면서 이게 뭐, 시험에 자기가 잘못된 건 아닌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이 문제가 병신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 시험.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이제 누군가 얘기해주길 바라면서 이제 시험 감독관을 쳐다본 거야. 이거 뭐. 근데 다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거야. 땅콩 먹고 있는데.
누군가 막 달려올 거 막 문제를 여러분 좆됐습니다. 이 문제는 풀면 안 됩니다. 이거 문제 오류군요. 이렇게 해주기를 누구나 바랬던 거야. 꽤 오랜 시간 동안. 근데 그 누구도 얘기하자. 이 자체가 그냥 문제야. 어이없게도 이게 문제 오류가 없어요. 황당하지, 그치? 나도 그래 처음에. 이거 뭐냐? 뭐 미친 문제 아니야? 근데 좀 생각해봤더니 오류가 아니었어. 잘 생각해봐. 이게 만약에 정육면체 막 이런 식으로 야부리 쳤으면 이 문제는 오류야. 그래서 실제 이렇게 걔가 나한테 자랑하는 선생님 저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 확률이 4분의 1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함수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동일한 뭐 이렇게 야부리 겁나 치고. 일단 답은 4분의 1이 최대값은 4분의 1이 맞는데 10점 중에 3점 받을 수 있게 답이 맞았으면. 그러니까 도형이 좋아. n이 3이 6면체라고 생각해봐. 극단적인 상황으로 생각해. 극단적인. 뭐 6면체인데 막 이렇게 생긴 6면체가 있다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희한하게 밑에 겁나 막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6면체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세워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 그치? 던졌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 아니야. 만약 여기가 1이고 여기가 6이었다고 치면 거의 대충 던지면은 거의 이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6이 바닥에 딱 깔리거나 이럴 확률이 높겠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배 등 어디 갔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두 개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거야. 이 도형의 기하학적 특성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출발 자체가 달랐던 거지. 그냥 P 홀수를 정해주지 않은 거야, 문제에서. 그럼 P 홀수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 홀수일 확률. X인 거야, X. 그러면 당연히 P 짝수는 1-P 홀이니까 이거 여사건이지, 그치? 그러니까 1-X. 오, 이해 가지, 그치? 결국은 짝수 홀수가 나올 확률은 이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지. 독립이라 그래, 그치? 그래서 X 1-X. 당연히 정의역의 범위는 확률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서부터 1까지. 이런 게 모델링인 거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죠, 최대값. 이렇게 된 문제가 됩니다. 그치? 그럼 이건 뭐 최대값 뭐 미분할 필요도 없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해서 최대값 4분의 1을 찾으면 되는 이런 문제였던 거야. 그치? 재밌지, 그치? 되게 웃긴 문제였어. 그러니까 거의 다 틀렸어요. 답은 다 맞았어. 이런 식의 관계식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된 거야. 유제 9-는 이제 내가 그냥 추가한 거. 원래는 이제 통계 문제로 연결됐었던 건데 선생님이 추가로 문제를 내봤어요. 한번 풀어봐. 9-2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답을 내봐. 9-는 답이 뭐가 될까? 현아, 연대에서는 그런 일 없었냐? 문제 2가 오류였잖아. 예. 음성임이 없었어? 음성이었겠지. 리스펙트. 문제 자체가 좀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애들이 그냥 뭐, 문제가 아예 틀렸는데 어떤 음성임도 없었던 거지. 그치? 막 개 열심히 푼 거지. 그치? 틀렸을 거라 생각도 안 해. 연대는 진짜 틀렸어. 진짜 틀렸어. 근데 오히려 틀리지 않았는데 여기는 그냥 괜히 교수 째려보고 막 뭐라도 얘기해 주기를. 여유있게 앉아서 땅콩 먹으려고 했는데 땅콩도 못 먹고 그래갖고 뭐 왜 자꾸 날 쳐다보나, 내 몸에 뭐 묻었나, 얘네들이 왜 이러나. 그렇게 된 거지. 그쵸?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일단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도형 자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원래 좀 멋있게 쓰려면 나중에 확률 선생님한테 배우면 제대로 알려줄게. 홀수가 나오는 사건, 한 번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하면 PA가 P라 하고 PA라 할 때 PA를 X라 하자 이거야. X라 하면 수학적 확률이지, 그치? PA라는 확률이 X라 하면은 그러면 X는 확률이니까 0서부터 1을 넘을 수 없다 이거야. 그치?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 보통 독립시행 이렇게 써. 지금 100번 시도해서 20번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한마디씩. 계속 똑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번 해서, 이거 알지? 이 정도는, 그치? 성공할 확률 X. 그러면 짝수가 나올 거는 1-X. 이렇게 됩니다.
이거의 최대치수 문제가 된 건데 그렇다고 이걸 통째로 가는 건 센스가 없는 애들. 센스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 백 컨비네이션 20이고 어떻게 할까? 20승을 잡아 뽑을 수가 있잖아. 20승을 잡아 뽑으면은 최대한 센스 있게 가자 이거. 식이 길어지면은 여러분이 계산이 틀리고 계산이 틀려서 망하는 거라고. 계산력에서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다. 그리고 새로운 함수 가는 거야. fx는 이해가죠? 어떤 구조인지, 그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미분이 제일 탁월하겠지. 앞에 거 미분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1-x 붙고 나머지 1-5x 끝났어. 그치? 이건 뭐 부분에 영향 주지 않을 거고 결국 x가 5분의 1이 될 때가 최대값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답이 5분의 1이 되는 거. 한 번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이 언제가 최다냐니까. 이해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고. 숙제 하나 내줄게. 숙제는 실전 4번 16년도 카톨릭 때. 이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가지고, 근데 계산이 조금 셔터 퍽이야. 이걸 풀어가지고 일단 확률이 계산이 안 되면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 일단 자, 이거를 숙제로 효교 나눠줬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는 이제 왜 흐릿하냐면은 두 세트를 내는데 한 세트는 그걸 낼 가능성이 높아. 그런 걸 낼 가능성이, 도형에 관련된 최대치수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아서 이 학교를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가 된다 이거. 너무 많아 문제가 실은. 그래서 뭐 별거 없어. 아까 풀이 방법 배웠던 것처럼 변수를 잘 설계해서 변수 범위 쓰고 관계식 구성해서 아까 배웠던 여러 가지 다양한 스킬을 이용해 최대치수 구하면 되는데 조금 의미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 자, 가보자 이거. 뭐냐면은 원이 있어. 원 친구 타원이 있어. 원과 타원을 딱 주면서 여기 내접하는 거야. 보통은 이제 직사각형을 주는데 직사각형 말고 다른 걸 줄 수도 있어. 약간 어렵게 하려면은 뭐 육각형이라든지 다각형이라고 쓸게. 그래서 다각형의 최대 넓이를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뭐 할만하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은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넓이로 내지 않고 둘레로 문제를 물어볼 때가 있어. 둘레. 이것도 마찬가지.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은 원 타원으로 안 주고 이거를 원의 일부라든지 타원의 일부로 주는 거야. 일부. 그러니까 이게 작년 이화여대 문제였어. 그러니까 그냥 원을 주면 너무 심심하니까 원을 주지 않고 원을 자르는 거야. 이렇게 쓱 잘라. 이렇게 쓱 잘라버리고 날려버려. 이렇게. 여기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최대 부피를 구하는 거야. 최대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위에 원 위에 네 꼭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 개는 여기 달라붙을 수도 있지, 그렇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야. 자, 예전에 연세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는 원과 타원을 그냥 아예 믹스해버려. 응? 원과 타원의 믹스야. 현욱이는 기억나지 않아? 내가 이제 이걸 관련된 게 예상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었거든. 이 원이 이렇게 딱 있고 반을 갖다가 타원으로 이렇게. 기억나지? 기억나지, 그치? 이렇게 해서 여기 약간 이렇게 사람같이 이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최대 부피. 근데 이제 안타깝게 실제 연세대학교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은 이거랑 똑같긴 해. 원과 타원이 하는데 타원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초승달이 돼버린 거야. 초승달. 어? 엄청 불만을 가지고 뭐야 왜 이게 아니냐. 미친놈이지. 똑같은 거 아니죠. 그치? 이 정도면 적중이지 뭐. 요걸 구하는 이런 문제. 좀 아깝긴 하지, 그치? 진짜 속상하네, 이거. 근데 아이디어는 똑같거든? 엄청 뭐라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뭐냐, 학원 다닌 보람이 없잖아. 뭐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뭔 차이가 있어, 이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다, 이거야. 알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거는 좀 많이 나왔거든, 넓이 쪽은. 둘레 쪽을 좀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둘레 쪽을. 자, 근데 이 식을 세울 때, 그냥 원래 단순하게는 어떻게 하냐면 좌표 평면에 대응시켜서 x든 y든 일변수화 시켜서 푸는 건데 야 너 뭐야 너 어딜 만지는 거야 무슨
왜 몸을 왜 더듬는 거야? 그럼 넌 우성이 왜 좋아해 그러고? 뭐 하는 거야? 몸을 만져주니까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지. 저게 함수관계야. 만졌잖아. 만지는 게 정의역이야. 좋아하지. 이게 치역이다 이거. 수학적 모델링 연습하고 있었던 거야. 정의역과 치역의 대응관계를 지금 연습하고 있었대. 자,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조금 수학적 테크닉을 가미시키면 좀 효과적으로 식을 짧게 풀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거야. 이거 안 했다 이거지 지난 시간에. 뭔지 맞춰봐. 뭐야? 이게 삼각치환이라는 놈이야. 교육과정 운운하면 할 말은 없어. 이게 교육과정에 있냐 없냐 막 논란인데 나는 이건 문제 없다고 생각해. 이거 가지고 풀어도 되는 경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논란이 되지 않아. 일단 삼각치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이나 타원이라는 것 자체의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반지름 r제곱이니까 r로 나누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되거든. 식의 구조가. 맞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타원의 방정식은 원래 이렇게 생겼지 뭐. a 장추의 길이가 2a 단축이 2b라고 하면은 뭐 이런 구조를 띄우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이 위에 있는 점 자체를 갖다가 코사인과 사인으로 대응을 인위적으로 시켜버리는 거지. 여기 원래 있는 점 x, y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대응을 시키는 거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그래서 그냥 세타에 대한 정의역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냥 a 코사인, 이렇게 b 사인으로 하면은 뭔가 식 자체가 되게 간결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어. 한번 아주 쉬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 만약에 원이었어. 가장 기본 베이스야.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델링 할 때 어떤 도형이 나오면 좌표면으로 그냥 옮겨놓고 해석하는 게 되게 편해. 자, 여기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 치자 이거야.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직사각형의 넓이야. 그럼 이 넓이에 영향을 주는 건 뭐야? 응? 점이지 점. 어딘가에 내가 1사분면상에 점 하나 딱 집었어 이렇게. 그럼 직사각형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내가 1사분면상의 점을 A라고 한다면은 좌평면이 있으니까 되게 편해. 자, A라는 점에 의해서 이 사각형의 넓이가 결정될 것이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선생님이 S라고 한다면은 X에 대한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게 X, Y니까 가로는 2X가 될 거고 세로는 2Y가 될 거고 그래서 4XY가 될 거고 1변수화 시켜야 되니까 원의 방정식 이용하면은 Y는 루트 뭐가 돼?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돼. 맞아? 끝난 거야. 관계식 구성에서 정의역의 범위는 1사분면이라고 그랬으니까 0서부터 R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관계식 구성된 거야. 정의역, 관계식. 이거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야. 잔챙이들은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 근데 우리는 센스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야. 루트 안으로 합성을 시켜버려서 이렇게 풀겠지. 우리는 센스쟁이니까. 우린 센스를 그냥 센스가 넘쳐 흐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풀지 않아. 다시 한번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잔챙이 그냥 2차 함수로 만들어서 푼다 이거야. 맞아? 뭐 괜찮지 이 정도면. 근데 이거보다도 더 짧게 풀 수가 있어.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삼각치환이라는 놈을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까? 그럼 만약에 x, y를 이렇게 세팅을 해봐. a라는 점이 여전히 1사분면이 되면은 이거 모두 양수니까 세타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0에서부터 2 사이가 되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가 되는. 그래서 4xy가 아니라 2r 코사인 곱하기 2r 사인이니까 4r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버려요. 그렇죠? 자, 여러분한테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어떤 계산 능력이 요구된다 이거. 이거 뭐지 이거? 4r 제곱 사코 코사 사코 코사 사코 코사 사코 코 그렇지. 사인 2세타가 떠오르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다. 오, 그냥 끝나버렸어.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그냥 기본적인 함수 최대값 1 마이너스 1, 그치? 당연히 이제 세타의 범위는 0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될 거고 제일 클 때가 2r제곱이야. 세타가 뭐일 때?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될 때 그냥 최대값 2r제곱 하는데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그냥 풀린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삼각치환을 하고 여러분이 기본적인 삼각함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덧셈 정리지. 덧셈 정리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창출되는 다양한 공식들, 예를 들면 합성법이라든지. 합성법 할 줄 알아? 이게 근데 문제는 수능에서 거의 다루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교육과정에 빠졌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논술에서는 그냥 나와. 이런 거 써도 돼.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너네 또 반각, 배각 같은 거 있지. 덧셈 정리 방향을 반대로 한 거 말하는 건데 이런 거 너네 수능에서는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그치? 왜냐면 코사인 제곱 상태로는 적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1차식 형태로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반각 공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처음 봤다 이러면 조진 거다 이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치 이게? 맞아?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미분하지 않고도 환상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최대 최소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야. 높아심에서 내가 합성법이랑 반각, 배각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봐봐. 너네 덧셈 정리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이렇게 쓴단 말이야. 신, 코, 신이라고 이렇게 쓰는 놈인데 요 식은 교육과정에 있어. 배각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야. 이거 똑같은 거 집어넣은 거지, 그치?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사인 2세타는. 그러니까 코사인도 한번 쓰면은,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싸. 이거잖아, 그치? 이건 교육과정에 있는 거. 그 배각이라는 거 여기다 똑같은 거 집어넣은 거니까 이건데 뭐, 이거 교육과정 아니지 않냐? 미친놈 아니야, 이건, 그치? 이 교육과정을 정한 사람 자체가 정신병자다, 이거야. 미친놈이다, 이거. 그치? 여기다 세타 스타를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니까 이거를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다 한 거 알지, 그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세타에 대한 식을 2세타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소리가 돼. 이거 반각 공식이라 그러고 합성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너네가 이런 형태의 식을 만난 거야.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를 만났어. 인위적으로 요거를 코스럽게 이걸 싸스럽게 만드는 거야. 코스럽게 싸스럽게 만든다는 게 뭐냐면은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X좌표잖아. 그치? 그러니까 X좌표가 A. 이건 사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Y좌표가 B가 되게 하는 이 삼각형을 떠올려봐. 그러면 요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잖아. 뭐야? 나도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를 잡아 뽑으면 말이지. 이런 형태가 된다고. 루트 A제곱 플러스, 사인부터 쓸게. 사인 세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A 코사인 세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가 되니까 싸, 싸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각이 특수각이면 여러분이 쓸 수 있고 특수각이 아니더라도 그냥 야부리 쳐 알파라고. 그래서 그냥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사인 함수를 그냥 평행이동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대치수를 바로 쉽게 논할 수가 있는 거지. 뭔지 알겠어?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시험을 준비했다. 조교 세팅하자 이거.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시험 문제를 준비했으니까 조금 더 긴장감 있게 한번 시험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라든지. 럭비공 했었지? 구 럭비공 안 했어? 했었지? 뭐야 이 약간 불구하던 느낌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었던 수업이다 이거야. 구 럭비공 이런 문제 안 했어 우리? 우리 이런 거 안 풀었단 말이야? 이번에 실전 왜 이래? 2대 문제 15페이지 2대는 했어? 2대 문제는 풀었어? 실전구 2대 안 풀었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실전 2는 풀었어? 안 했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진행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힙합이야 여기? 안 했어 뭐? 안 했구나. 그럼 얘기를 해줄게.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하려고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여기 안에 있구나. 큰일 날 뻔했네. 적분 나가면 안 되겠네. 구라든지 있잖아. 럭비공. 오케이? 구나 럭비공 같은 거. 럭비공이라는 건 별거 없어. 어떤 타원이라든지 포물선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포물선 같은 걸 준 다음에
이걸 회전시켜 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런 럭비공 같은 게 나오겠지, 그렇지? 오케이? 이 럭비공 같은 형태가 나온다 이거. 이런 걸 주면서 구도 마찬가지고 그 럭비공에 내접하는 원기둥 있지, 원기둥의 최대 부피. 자,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조금 문제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면은 원기둥으로 내지 않고 원기둥으로 내면 할만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이걸로 낼 수 있죠. 이걸 갖다가 직육면체로 내면은 문제의 난이도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거야. 직육면체의 난이도. 일단 베이직한 게 이거거든. 원기둥이거든. 그러니까 원기둥에 대한 거 먼저 하고 직육면체로 들어갔을 때 솔루션이 뭐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자 이거야. 자, 문제를 그리고 하나 이걸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보자 이거야. 구가 이렇게 있어. 구가 있고 여기에 내접하는 원기둥이야. 이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다. 왜 어렵지가 않냐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그 최대치수 문제든 간에 관계식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그치? 저는 얘기했지만 관계식을 세워. 그럼 기계적으로 정의역의 범위를 나타내고, 그치?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관계식을 이제 분석할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스킬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관계식 세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기본적으로 원기둥은 뭐만 알면 끝나냐 하면은 원기둥은 반지름이랑 높이만 알면 이제 끝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지름을 갖다가 내가 변수로 잡았다 이거야. 원기둥의 반지름을 변수 x로 잡았다. 그러면은 자, x는 변역이 0보다는 클 거고 아무리 커도 뭐보다 클 순 없어? 9의 반지름보다 클 순 없겠지. 9의 반지름은 r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이렇게 될 때 자, 그럼 부피의 식을 나타내면 되는데 부피는 파이 x제곱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높이만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하긴 쓸어야지. 이걸 그래야지. 자, 파이 x제곱인데 이제 높이를 나타내면 되는데 느낌이 먼저 자의로 온 게 아니라 끌려온 느낌인데 약간 막 그냥 이렇게 밖에서 가이 새끼 약간 그치? 약간 그런 느낌 받아. 자, 이게 9의 반지름 r이다 이거, 그치? 9의 반지름 r이야, 그치? 아니 이게 9의 반지름 정신 차려라 이거. 이게 9의 반지름 r이다 이거. 원기둥이니까 이 표면이 접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높이 역할을 한다는 거는 요 길이, 지금 선생님 색칠하고 있는 요 빨간색 길이에 곱하기 2배잖아, 그치? 그러니까 피타고라 정리 쓰면은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식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높이는 뭐가 되냐면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런 게 두 개 있잖아. 맞아? 결국은 2파이 제곱은 2파이는 그냥 상수처럼 되는 거고 x제곱 곱하기 루트 r제곱 마이너스 이 식만 분석할 수 있으면 끝날 것 같아. 그치? 어렵지 않지, 그치? 자, 이제부터는 우리의 센스야. 관계식만 세웠으면은 센스다 이거야. 이 상태로 미분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치환. 그래. 굿자. 치환해야지, 그치? 그래서 2파이가 되고 x제곱을 갖다가 하나의 변수로 치환을 해주면은 t 가고 r제곱 마이너스 t 괜찮았어. 자, 이 다음에는 두 번째, 그치? 집어넣어라 이거. 합성하라 이거. 합성, 그치? 집어넣으면은 r제곱 t제곱 마이너스 t3승이니까 우리는 새로운 함수 이 3차 함수만 분석할 수 있으면 끝난다 이거지. 얘가? 그러니까 별로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 기계적인 치환, 합성 혹은 삼각함수를 썼다면 삼각함수의 다양한 스킬들을 이용해서 분석력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못하더라도 여러분 기계적으로 관계식은 구성해야 돼. 관계식 구성하고 정의역 범위 쓰는 거. 이것만 할 수 있어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별로 안 어려워 솔직히. 자, 근데 만약에 이걸 집육면체로 넘어갔대. 집육면체. 좀 상위권 문제야. 그리고 작년에 기출됐어 이게. 작년에 기출된 게 경희대학교 의학계열의 9에 내접하는 직육면체 이게 출제됐던 거야. 그거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아, 그런 문제 아니야. 역비공 같은 걸로 내면 충분히 다시 또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왜 이게 힘든 문제가 되느냐? 자, 예를 들어 9가 있다 이거. 9에 내접하는 직육면체야. 벌써부터 공포감이 막 밀려온다 이거, 그렇지? 벌써부터 공포감이 밀려오고 있다. 오. 자, 왜 공포감이 밀려오냐면은 변수가 너무 많다 이거야. 얘는 반지름이랑 높이만 알면 되니까 두 개를 갖다가 쉽게 해서 파이 반지름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를 갖다가 반지름에 대한 변수로 나타내면 끝나는 건데 얘는 변수가 너무 많지. 가로 이런 애들이 있거든 가끔.
관계식을 구성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는 이건 뭐 세운 거야 이거? x, y, h입니다. 미친놈이지 그치?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변수가 너무 많다 이거야. 변수를 줄여야 된다 이거야. 하나에 대한 변수를 나타내야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다 이거. 그래서 의학계열 문제였던 거다 이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 놀라운 테크닉이 필요한데 그 바로 기발한 아이디어 놀라운 테크닉이라는 게 뭐냐? 이걸 다 알려주면 여러분 문제가 너무 심심해져. 그래서 핵심만 딱 알려줄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원주 위에 놓여 있단 말이지, 그치? 그림이 좀 이상했다, 근데? 너 그냥 가만히 있었냐, 근데 너네? 이런 게 어딨어? 이건 내접하지 않았어. 이렇게 내접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왜 가만히 있었어? 이건 내접한 게 아니야. 접했다면 이 구에 위에 다 있어야 닿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개똥 같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자, 이 식 같은 경우는 이 네 꼭지점이 구에 닿고 있는 거겠지? 맞아? 맞아? 이것도 안 닿아있다고. 이거 닿아있는 거지, 이거. 네 점이 지금 구에 닿아있는 거야, 그치? 그럼 자, 생각해봐. 여러분, 평면 결정 조건이라, 평면이라는 건 점 몇 개로 결정돼? 3개만 있어도 결정되니까 이건 점 4개니까 이 4개를 갖다가 지나는 평면을 자른다면 단면이 뭐가 돼? 원이, 자신감 잃었어? 원이지, 그치? 원이잖아. 그럼 생각해봐. 어떤 직육면체를 내가 여기다 그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직육면체를 갖다 안에 집어넣더라도 무조건 이 직육면체, 약간 기본 상식만 줄게. 모든 직육면체는 말이지, 모든 직육면체는 원기둥에 내접할 수밖에 없어. 이게 힌트야. 원기둥에 접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이게 힌트다, 이거. 좀 더 결정적인 힌트를 줄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실제로 높이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말하고, 높이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은 이 원기둥 안에서 우리가 원기둥 안에서 이렇게 촐싹거리게 이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이 사각형의 모양만 자유롭게 막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다다다 해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좀 이해 가나? 무슨 말 이해 가? 아주 결정적인 멘트를 날리고 싶은데 이 결정적인 멘트를 날리면 너무 문제가 너무 심심해져.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일단 힌트는 이 정도. 구나 럭비공에 내접하는 구나 럭비공에 내접하는 직육면체의 최대 부피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구나 럭비공에 내접하는 원기둥을 먼저 떠올리고 그 원기둥에 내접하는 직육면체를 떠올리면은 문제 아이디어는 간단해진다 이거. 무슨 말 이해감? 실전 2를 이제 풀 건데 실전 2 풀기 앞서서 뭐 도형 문제가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이제 이론이 좀 필요했던 거라서 한 거고 저번에 선생님 유제파를 풀어오라 그랬거든. 그 유제파를 갖다가 일단 해설하고 숙제로 내준 거니까 얘기를 하자 이거야. 유제파를 한번 봐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고 무수히 많은 상황들이 있는 거야. 자, 유제8이 이런 거였다 이거. 어떤 구가 있고 맞지? 어떤 구가 있어. 자, 어떤 구가 있고 구에 외접하는 원뿔의 최대 부피를 구하는 건데 원뿔을 만드는 방법이 되게 많아, 그치? 만약에 원뿔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잡으면 돼요. 밑면을 최대한 크게 잡으면 되고 원뿔을 날씬하게 높게 세우고 싶으면 최대한 이거 아래쪽으로 이제 밑면을 작게 만들면 되는 거야. 되게 변동성 있게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관계식을 세워야 되는데 주어진 거는 구의 반지름만 알고 있는 거야. 오케이? 구의 반지름만 알고 있대. 구의 반지름이 지금 R로 딱 세팅이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는 관계식 세운 게 아니야. 원뿔의 관계식은 3분의 1에다가 파이 R 제곱 H입니다. 이건 관계식 세운 게 아니지. 그냥 공식 얘기한 거지. 그치? H를 R로 만들든 R을 H로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건 전혀 의미가 없어. 자, 그럼 관계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일단 우리가 정의역을 뭘로 할지를 결정해보자. 정의역 뭘로 할까? 대다수 학생들이 아마 이렇게 접근했을 거야. 아까 원기둥도 간편한 게 이거잖아.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 반지름 X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밑면의 반지름을 뭐라 하면? X라 하면 이렇게 출발했다고 칠게. 밑면의 반지름을 X라 하면. 나쁘지 않지? 그러면은 관계식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뿌리니까 3분의 1 하고 파이 X제곱 했고 자,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높이를 짠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이거야. 높이가 이거잖아. 높이가 이거. 여기까지.
보라색이라 잘 안 보이지, 그치? 응? 보라색이 잘 안 보이니까, 노랭이. 노란색 있네? 주황색. 자, 저렇게 한번 내려보자, 이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 모선이라 그래. 모선을 내리면은, 이거 했는데 이상한데? 여기서 했는데? 이거 분명히 풀지 않았어? 이상한데? 어디서 풀었지? 나 이거 분명히 푼 기억이 있는데? 이 야부리 치지 않았어? 이거 반지름이랑 똑같지, 이거? 이거 했는데? 이거 안 했어? 여기까지만 하고 도망간 거야? 그래, 이게 왜 이렇게 짧아요? 그러고 야부리 치다가 그냥, 쓰잘데기 없는 야부리만 치다 갔구나. 수학은 안 풀고, 너무 짧아요. 이러고만 하다 그냥 갔다고? 마무리를 안 하고? 쓰레기네, 선생 아니네. 이게 짧다 그렇게 하고 문제를 안 풀었단 말이야? 미친놈이네, 완전히. 야부리만 치고 갑자기 도망갔다고? 그거 보내줬어, 너희들. 가! 말을 보내준 거야, 쿨하게. 자, 아무튼. 왜 안 했지, 근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관계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근데 이 관계식 구성하는 게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내가 y라고 한번 해볼게요. y를 x에 대한 식으로만 구성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요 주황색 삼각형이랑 요 큰 삼각형이랑 합동이지, 합동. 그럼 관계식을 한번 구성해 볼게요. 이상하게 한 거 또 하는 것 같은 느낌. 현우가 했냐 안 했냐? 그래? x 대 y 플러스 r은 r 대 여기 높이가 이건데 피타고라 정리하면은 루트 y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어때? 좀 아니다는 생각 들지 벌써. 뭔가 아니야 이거. 뭐야 이게? 막 이렇게 하면은 뭐 뚜루뚜루뚜 막 이지랄 같은 거 나와요. 그럼 그 이지랄한 걸 막 달래갖고 아유 야 일로 와봐. 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알도 있어. 자 이제 처음 미분하자. 막 오바이트 하면서 계속 이끌어 나가면 돼.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답안의 길이가 무지막지하고 교수도 이제 피로도를 느끼고 제발 쳐 틀려라, 제발 쳐 틀려라, 당장 버리게. 뭐 하나 답이 틀려서 버려, 뭐 이렇게. 진짜라 이게. 요즘 논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요즘 논술 혹시 연대 모의 논술 풀어봤어? 어제 등록해서 푼 사람? 잘 풀려? 안 풀리지, 그치? 나도 응시했어요. 나도 응시. 난 다 맞았어요. 근데 연대 거는 확실히 아이디어가 요구되지, 그치? 이건 아이디어가 있는데, 연대 거 말고 모의 논술 풀면 알지만 다 뻔해. 다 어디서 봤던 거야. 최대에서 다 뻔한 거야. 그럼 어디서 쓴 거냐? 연대 논술 제외하고. 한양대도 마찬가지. 그 빼고는 다 아이디어는 크게 없고, 다 일반적인 건데, 누가 이거를 갖다가 10줄짜리로 풀 거냐, 20줄짜리로 풀 거냐, 5줄, 3줄로 풀 거냐. 제일 중요한 게 식 조작 능력이에요, 식을. 식을 조작한다는 게 뭐냐면 센스 있게 처리를 해서 식의 계산 길이를 줄이는 거지. 합성도 하고 치환도 하고 뭐 삼각하면 삼각, 치환 이런 거 쓰고 해서 줄이는 그 능력이 중요한 거다. 이거 말이 안 돼. 물론 세울 수는 있어. 풀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오래 걸려. 자, 그럼 센스 있게 한번 가보자. 자, 선생님이 풀라고 했던 그 유제에 변수가 추가적으로 있었던 거 기억나? 이렇게 돼 있었던 거 기억나? 이렇게 했다라는 교수가 그냥 뭐 세타에 심취해서 세타를 쓴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거 쓰라고 준 거란 말이야. 그치? 세타라고 돼 있었지. 그치? 그럼 뭔가 세타에 대한 식으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했던 거라고, 출제자가. 오케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삼각치환을 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난도 문제 같은 데 있잖아요. 어려운 학교 문제들은 삼각함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게 좋아.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해서 삼각함수를 활용하고 싶다면은 삼각함수의 합성법, 배각, 반각은 기본이 돼. 이게 안 되면 절대 잡지 마, 이렇게. 자,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볼게. 여기 꼭지점도 있었지. 그리고 여러분 명심해야, 특히 초보자들, 논술 초보자들은 명심을 해야 될 게, 이런 도형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도형에 관련된, 그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꼭지점을 설계를 해줘야 돼. 그래야 쉽게 서술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친절하게 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막 때려 박는 거야, 이렇게. 이게 B였지, Q였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점을 니네가 설계를 하면은 정의를 해줘야 돼. 물론 바쁘면 하지 마. 바쁘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림 1이라고 하고, 그림 1을 이용이라고 그냥 출발해도 상관이 없는데, 원래 FM은 정의되지 않은 변수를 썼을 때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가볍게 써주는 거야. 어렵게 말을 만들지 마, 그냥 꼭지점. 말 잘 못 만들겠으면 이렇게 대충 뭉개, 이렇게. 뭐 했겠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중심, 윗면의 중심, 접점. 잘 못 만들겠어. 뭐라고 해야 될지 뭐 이렇게 두드려.
그럼 나 했다. 나는 뭐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중에 따지면 된다. 이거. 뭐 어렵게 만들지 마, 교점. 정의만 해주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아까는 내가 밑면의 반지름을 x라면 딱 관용적으로 밑면의 반지름은 주어진 거지만 요 각은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잖아. 근데 이제 점이 있으니까 출발할 수 있는 거야. 오, OBH를 세타라 하면 괜찮지? 오,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세타의 변역이 자동이야.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관계식 나오면 세타의 변역. 어떻게 돼? 여기도 세타인 거 알겠어? 여기는 좀 얇은데요. 이런 개똥 같은 말 하면 안 돼.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합동이야. 같기 때문에 공통변이고 하니까 RHS 합동 조건에서 여기도 세타야. 그치? 얇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타 합친 게 이 모선과 밑면을 이루는 각인데 이게 만약에 90도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 딱 90도인 상태가 원기둥 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90도를 넘어버리면 이건 원뿔이 아니지, 그치? 밑에가 뿔이 돼버리지, 그치? 그래서 이 세타가 90도를 넘으면 절대 안 된다. 즉, 세타는 0에서부터 45도 사이에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출발해볼게. 자, 그러면 V세타가 될 거고, 자, 3분의 1 뿌리니까, 파이, 반지름 역할하는 애가 누구야? 꼭지점이 있으니까 뭔가 서술을 환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괜찮지? 이쁘지? 자, AH. 괜찮지? 근데 AH라는 애는 말이야. 자, AH는 큰 삼각형 보여? 큰 삼각형 보이지? 그 BH에 대한 뭐야? 탄젠트다, 이거야. 그러면 BH의 탄젠트 몇 승? 3승의 탄젠트 2세타. BH만 이제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돼. BH는 이거 가지고 나타내면 돼. 보여? 다시. 이런 상태야. 여기가 얼, O, B, H, 세타. 그럼 요 길이는 이렇게 탄젠트니까 역으로 가니까 뭐야? 코탄젠트. 맞아? R 코탄젠트 세타니까 R 3승이 1로 가서 3분의 파이 R 3승의 코탄젠트 3승인데 좀 그러니까 여기다 쓰죠. 탄젠트 3승. 드디어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다 이거야.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삼각함수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들은 여기서 미분을 선택하면 또 다 재앙이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걸 미분하고 싶어 그럼 6승인데 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에 대한 스킬이 있어야 돼. 자, 우리 탄젠트 2세타 알고 있다 이거. 뭐야? 1마 탄젠트 제곱 세타에다가 2탄젠트 세타지, 그치? 그럼 이 탄젠트가 밑에 탄젠트 하나를 잡아먹어. 그리고 2를 밖으로 곱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된다 이거. 3분의 2파이 R 3승이 되고 간다. 하나 잡아먹었어. 간다. 끝났다. 여전히 복잡한데 이런 말 하면은 이미 뭐 센스가 아예 개코도 없는 애지. 끝난 거지. 왜 끝났냐면은 이제 이거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만 놀아면 되는데 뭐 하고 싶어? 자, 뭐 하고 싶어? 탄젠트 제곱이 같이 막 숨쉬고 있어. 뭐 하고 싶어? 아니 탄젠트 제곱이 막 자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잖아. 저 탄젠트 제곱이에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해달래? 아니 뭐 해달래? 반복되고 있어. 뭐 해달래? 치환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잖아. 자기 좀 치환 좀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3분의 2파이 R 3승 가고 그냥 얘를 x 1 빼기 x로 꽝 해버리면 그냥 귀여운 1차, 2차 함수가 돼버립니다. 오케이? 단 치환했으면 변역 발생. 세트가 0에서 4분의 파이니까 이 구간에서 탄젠트는 증가함수야, 그치? 탄젠트 0은 0이고 탄젠트 4분의 파이 1이니까 제곱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x를 탄젠트 제곱 세타로 치환하면 오호, x는 0서부터 그냥 1까지 범위가 되고. 여기서 잘해야 돼. 이 상태에서 분석을 안 해, 우리는. 드립 기억나, 드립. 어차피 2차 함수가 분모의 양수값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값 구하고 있거든? 그럼 이게 뭐면 되는 거야?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지. 요거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니까. 새로운 함수 딱 설계하면서 오실랄 것 같다. 이 공간이면 충분하다, 이거. 충분하다. 10문제도 풀 수 있다, 이거. 이거를 완전 제곱으로 딱 하면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 그래서 x가 2분의 1, 즉 탄젠트 제곱이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되고 분모가 최대니까 전체는 최소가 돼서 이렇게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미분이 필요 없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어차피 수능에서도 나오고 일반적인 건데 식을 세우는 능력, 그 다음에 관계식을 해석하는 능력. 그런데 고난도 문제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이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지? 일단 내가 이 부분 내접하는 진유면체 요거를 직접적으로 힌트는 주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힌트는 줬거든. 그러니까 일단 문제 하나 풀고 우리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 자, 오늘 우리가 풀 문제는 실전 2번이다. 이거. 실전 2번. 조교 종이 다 나눠줬네 벌써. 자, 실전 2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제 3번을 맞추는 게 우리의 핵심 포인트다 이거야. 자, 시작해봐라 이거.